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올려주는 캔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움직임이 휩소냐, 아니면 그 셧다운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거냐, 이게 다 같은 말이겠죠? 아니면 정말 찐 반등이냐,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한 다음에 큰 형태의 수렴을 만들면, 그러면 아마 추후에 상승을 하면서 이 신고점 돌파가 기대가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건데, 그게 아니고 너무 많이 꺾인다, 뭐 이런 지점들을 넘는다, 그러면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직은 정말 찐 상승이다, 혹은 뭐 가짜 반등이다 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든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이 넥라인 부분들 있죠. 여기를 어쨌든 돌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 그 운전수들이 운전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한다는 게, 보시면 주요 저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저항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도 눌렸다가 올라갈 때 이 저항을 뚫는 것처럼 하다가 완전히 뚫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뚫는 것처럼 하다가 완전히 뚫지 못하니까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도 뚫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뚫지 못하니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부분을 뚫었지만, 여기죠, 완벽하게 뚫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시점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바로 가든지. 근데 이런 움직임이 없고 계속 이렇게 질질 샌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단기 고점처럼 나와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되게 여러 가지의 움직임들이 다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감이 거의 없고, 심지어 이제 원효띠나 이런 사람들도 숏을 계속 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많은 고래들이 지금 숏배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좀 물려있겠죠, 당연히. 물려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블록체인의 장점이 이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보인다는 거잖아요, 온체인상에서. 그죠? 그래서 이걸 추적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추적을 반대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원효띠가 이제 뭐 재산이 이제 2천억, 뭐 3천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세력들, 그러니까 조단위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뭘까? 그러면 일반 개미나 혹은 트레이더나 이런 사람들이 원효띠나 이런 고래들을 보고 포지션을 참고하고 잡았다면, 이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따라서 오니까 이 모든 거를 반대로 가버리면 훨씬 개미 털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우리는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위아래가 다 열려있는 구조라 무슨 완벽하게 어떤 100%로 어딘가를 확정을 하고, 그러니까 상승 또는 하락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 포지션 배팅을 하는 건 너무 무모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찐반등의 경우에는 보통 그래도 사람들이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오를 때가 찐반등이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운전을 가만히 봤을 때 신고점을 뚫을 때, 환호를 할 때 오히려 위기는 찾아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횡보를 하는가를 첫 번째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신고점을 뚫을 때 얼마나 강하게 확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선행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지금 좀 내리고 있는데 이 저항을 계속 못 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을 비트코인이 돌파를 할 때쯤이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만들어 놓고 돌파가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 62%까지는 열어둘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순간적으로 알트가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가 급등을 하면서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것은 추후에 얘가 이런 데를 갔다가 떨어졌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알트장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알트를 좀 더 매집을 해도 되겠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결국은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귀신같이 이런 식으로 반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비트 그리고 뭐 이더 정도는 굉장히 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면 뭐 대응을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다만 어려운 것은 현재의 무빙인 거죠.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무빙. 이게 그냥 조금 빡센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요즘은 특히 USDC보다는 USDT가 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는 이러면 알트가 좀 좋기는 한데요. 근데 알트가 완전히 오르려면 얘도 이렇게 같이 올라주는 이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때가 진짜 베스트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올 때는 이렇게 오를 때 선별적으로 알트가 좀 갔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업비트에 보면은 이제 선별적으로 알트들이 조금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 다 같이 가려면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다 가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기 전에 한번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이 생긴다면 이 구간에서는 알트들이 좀 힘겨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랑 이더를 좀 잘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자, 이때 지금 11만 4천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청산을 계속 했어요. 공매도 치는 애들을 숏 세력을 청산을 시켰는데, 근데 여기 보면 강한 매물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1만 8천 구간쯤에 쫙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여기서 좀 튀어 올랐지만 11만 9천 부근에서 이제 좀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하다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좀 희망회로긴 한데요. 우리가 2020년도 그렇고 2017년을 보더라도 좀 이렇게 이제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2020년보다는 사실 지금은 2017년이랑 좀 더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약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2021년에는 그런 과정들이 좀 적고 빠르게 올라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5년은 2017년 보다 더 길게 가기 때문에 정말 발동이 걸린다면 미친 듯이 올라도 된다라는 그런 가정은 성립은 하는데, 문제는 그때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유명해졌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포지션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적인 부분은 당연히 낮겠죠. 이때보다는. 그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시즌 종료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이렇게 오르니까 또 갑자기 기대감 랠리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또 셧다운 때문에 뭐 다 오르는 거다 뭐 얘기하다가 뭐 오만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준을 잡고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잡으면서, 그래서 원칙대로 하다 보면 위아래의 급등에 대해서 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면, 그러니까 조금 덜 벌 수는 있는데 깨질 때 덜 깨지는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염두를 해두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양을 잘 보시면 어쨌든 이 위로는 아직 찍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가 그 다음 돌파를 할 때 변동성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지만 이걸 위로 돌파할 때쯤 되면 얘도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서에이즈가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오히려 비트코인에겐 기회로 될 수 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유럽 중앙은행은 수조 유로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유동성을 주입하는 기회가 된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진짜 독일 정부가 엄청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쵸? 뭐 지금도 후회를 하겠지만 엄청 돈을 날린 행동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USDT의 유동성이 이더리움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알트 랠리가 전조 현상이 있다. 근데 이제 보통 얘네들이 처음 이더리움에 들어오게 돼도 보통은 디파이부터 먼저 오거든요. 디파이. 그리고 USDT의 트론 네트워크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많이 쓴다는 거는 위험자산 선호 국면으로 전환돼서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코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인을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투기 자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투자라고 접근한다기에는 되게 좀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세상 변하는 거는 알아야 된다는 게 결국 이 소리예요. 트럼프가 정말 큰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도 토큰화 시킬 거다. 거래소를 통해서 두바이 트럼프 타워 토큰을 하나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면 이게 사실 제가 보는 세상은 어떻냐면 지분을 쪼개서 이거를 다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권을 토큰으로 쪼개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이 나오면 이거를 쪼개는 거죠. 그러면 그 현금화를 창출시킬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일종의 소수점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되냐? 이 한 개의 가격이 무궁무진하게 올라도,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 넘어도 뭐 5,000원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의 어떤 코인, 하나의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주식이 액면 분할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때 200만 원이 넘고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10만 원 전자 가냐 마냐 하고 있는데 그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몇백만 원,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면 액면 분할을 해야 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수점 거래를 하면. 근데 그런 시대가 오면 액면 분할을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주식 하나의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량주들 있죠. 우리가 지금 코인판에서도 지금 겪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른 알트들 쫙 빠진 거에 비해서 뭐 리플이라던가 비트라던가 이더 같은 것들은 잘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모든 자산군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내가 지금 돈을 투자를 해서 모으는 거는 그러니까 더 비싼 자산을 사기 위해서 조금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 그려드리면, 위험 자산이 있으면 그럼 좀 덜 위험한 자산이 있겠죠. 이것보다 또 덜 위험한 자산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안전 자산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출발한다고 쳐요. 이건 이제 만약에 이게 코인이다 그러면 코인 안에서도 비트가 안전자산이면 이것보다는 이더는 조금 위험자산이고, 또 뭐 리플은 또 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돈을 벌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벌었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벌었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앞으로 평생 동안 살면서 하게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평생의 목표는, 내가 어떤 평생을 투자를 하면서 하는 목표는 결국은 이 한 개의 우량주를 잡는 것이다. 그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나스닥 상장사 비전시스 AI가 2.8조 원 규모의 솔라나를 매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도 갖는 애들도 있고 이더도 갖는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 점점 뭘로 넘어오냐, 솔라나도 올 거고 뭐 리플도 올 거고 뭐 등등등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며칠 만에 분위기가 바뀌죠. 그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떠나지 마라, 여러분들 원칙 그대로 지켜라, 지금 올라갈 때도 아직까지는 제가 경고를 하면서 너무 오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원래 나의 어떤 리듬을 유지하면서 내 스탠스 그대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멤버십에 오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브리핑 해드리고, 그다음에 토큰, 코인도 이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딱 해드리거든요. 웜월 뭐 이런 애들도 지금 수익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카 네트워크 잘 가고 있죠. 얘도 뭐 들어갔었고, 베라체인도 잘 갔고, 이런 식으로 라그랑주도 잘 갔고, 사인도 잘 갔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필요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제공해드리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회원 전용 게시물을 가시면 멤버십 브리핑방과 카톡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거든요. 두 가지 링크를 모두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나는 이제 현물 말고 선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도 따로 있어요. 그럼 이때 손절을 한번 나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다 타겟을 갔죠. 가고, 타겟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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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씩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청산이 많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내가 힘들었다면, 그래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그러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추석 때 명절 잘 보내시고,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리프레시 하면서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저도 연휴 때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끝으로 한번 본가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